지난 시간에 리셋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다뤘었고요. 이번에는 셋 인덱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어,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가상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셈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 거고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로. 첫 번째 컬럼은 클래스라고 할 거고요. 클래스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5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숫자가 5번 반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곱하기는 이거를 똑같은 거를 5번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이 5개, 그 다음에 2도 5개. 리스트와 리스트에서 더하기는 리스트를 붙여주는 거죠. 이어붙이기 기능이죠. 그래서 10개의 행을 갖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10개의 행을 갖는데 그 컬럼의 이름은 클래스, 그러니까 반이라는 그런 의미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ID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게요. 이거는 학생 이름이란 뜻으로 만든 거고요. 1, 2, 3, 4, 5, 6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레인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만들기로 했으니까 11보다 작으면 되겠죠. 1보다 크거나 같고요. 11보다 작으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숫자 10개를 만들 거고요. 과목을 2개만 할게요. 수학 이라고 하고요. 난수로 만들면 되겠죠. numpy 점 random from rand int 100점까지도 가능하니까 100일보다 작은이라고 할까요? 여기 사이즈는 몇 개 주셔야 될까요? 10개로 만들면 되겠죠? 행의 개수 10개. 하나만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라고 할까요? 과학. 여기도 10개를 만들면 되니까 numpy 점 random 점 rand int 100일보다는 작은 그리고 사이즈는 10개. 이렇게 해서 4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숫자들이 나왔을 겁니다. 숫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 클래스 일반 학생들이 5명, 그 다음에 2반 학생들이 또 5명 이렇게 있고요. 학생 번호는 1년 번호로 1, 2, 3, 4, 5, 6 이렇게 그냥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들의 수학 점수하고요. 각 학생들의 과학 점수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내용은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드는 코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 일은 거의 없죠. 그죠? CSV 파일에서 읽어오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해서 오거나, 아니면 웹에서 크롤링해서 오거나, 그런 일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가상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 인덱스를 하기 전에 셀 인덱스가 왜 필요한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클래스 값이 1인, 그죠? 클래스 값이 1인 일반 학생들의 자료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불리한 인덱싱 쓰면 되잖아요. 그죠? exam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선택하겠다. 이 안에 exam 그리고 클래스 속성의 값이 같다 1.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학생들에 대한 자료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불리언 인덱싱을 쓰시면 돼요. 불리언 인덱싱을.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요, 이 반이라고 하는 게 인덱스로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똑같은 동작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잖아요. 일반 학생들만 뽑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클래스는 전부 다 1인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이디, 그리고 매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인덱스가 있다면 이런 방법이 조금 편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럼 그 이그젠 데이터 프레임, 이그젠의, 이그젠에서 컬럼, 클래스를, 클래스를 인덱스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턴 값을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exam with index. 이거는 변수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exam. 뭐 그런 정도로 만든 겁니다.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설정하다는 셋이에요. 인덱스로 만들다, 인덱스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에 반드시 필수로 넘겨야 되는 아규먼트는 키즈죠. 키즈. 그죠? 이 키즈에 뭘 주시는 거냐면 컬럼 이름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인덱스로 설정할 컬럼 이름들을 키즈에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드랍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요. 불리언을 넣도록 되어져 있고요. 기본값은 true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랍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삭제하다죠. 삭제하다가 true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펜드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덱스로 만들었으면 그 컬럼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지울 거냐 말 거냐예요. 그게 드랍이에요. 그러니까 컬럼에서는 삭제하고 인덱스로만 만들겠다는 뜻이 드랍이에요. 드랍.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 인플레이스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다른 메서드에서도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자리에서란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가 기본값이 뭘로 되어 있냐면 false라고 되어져 있어요. false. 이거는 뭐냐면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 자리에서 바꿔버린다라고 true라고 주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꾼다는 얘기는 원본을 바꿔버린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메서드들이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판다스의 철개 설악상 그 인플레이스는 기본값이 다 거의 대부분 false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keys 여기를 클래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변수 exam with index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볼게요. 자, 실제 데이터는요. 컬럼이 3개짜리로 바뀌었어요. 컬럼 3개짜리로 바뀐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컬럼은 아이디와 매스와 사이언스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인덱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단일 레벨 인덱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단일 레벨 인덱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인덱스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아까처럼 일반 학생들을 뽑아라 라고 하게 되면은요, 로케이션 1. 이러면 일반 학생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언 인덱싱을, 이거는 우리가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한 거죠. 인덱스 연산자 안에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라라는 식으로 조건식을 줘서 그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는 방법이었다면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어, 특정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인덱스로 찾겠다라고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불리언 인덱싱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 그냥 그 인덱스를 사용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 찾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덱싱이 되는 거죠. 인덱싱. 그래서 set 인덱스를 사용하는 목적은 주로 불리언 인덱싱을 조금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참고로 여기에 아까 드랍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드랍의 기본값이 true였잖아요. 이거 false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죠?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클래스 컬럼에 있는 값들이 인덱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false니까 드랍하지 않겠다죠. 드랍하지 않겠다. 근데 기본값은 뭐다? 기본값은 드랍하겠다예요. 이게 기본값인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로 가버렸으면 걔네들이 굳이 컬럼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동작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파라미터는 아닙니다. 어려운 파라미터는 아니고요. 자, 두 개 이상의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냥 결과만 보도록 할게요. 그 뭐 저장하지 말고. 두 개 이상의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하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은요. 네, 원래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set 인덱스를 위해서 썼었지만 set 인덱스는 in place 하지 않았어요. 그죠? in place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예요. 자, 여기서 클래스랑 아이디를 인덱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 인덱스 메서드 호출이니까 바로 파라미터를 키스 첫 번째 컬럼이 클래스였었죠. 두 번째 컬럼이 아이디였죠. 자,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클래스 1반, 클래스 2반 그리고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두 단계의 멀티 레벨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중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컬럼을 인덱스로 설정하게 되면 이 인덱스는 멀티 인덱스가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순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컬럼은 클래스 아이디 이런 순서로 만들어져 있지만 다시 보시면 클래스 아이디 매스 사이언스 이런 순서죠. 셋 인덱스를 하시면서 키스 예, 리스트를요. 아이디를 먼저 줄 수 있어요. 아이디를 먼저 주고 클래스를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멀티레벨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멀티레벨 인덱스가 만들어지는데 아이디가 레벨 0, 그리고 클래스가 레벨 1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시. 그래서 그 두 가지 메서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 인덱스는 세팅하다니까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리셋은 되돌리다잖아요. 되돌리다. 인덱스를 되돌려버리다 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멀티 인덱스에 대한 얘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어, 뭐, 스택, 언스택, 그리고 피봇, 멜트, 피봇 테이블, 이런 그 함수들을 사용하면서 멀티 인덱스라는 얘기들은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또 질문 없으시면 이건 요 정도로 하고요. 우리 새로운 파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조금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콜앱에서 new 그리고 구글 콜앱 선택해 주시고요. 12번째군요. 데이터 프레임 모양 바꾸기에 대한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12번 shape이라고 들어가 있어. shape. 모양이란 뜻으로만 할게요. 모양. 일단 연결부터 할까요? 연결부터 하시고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변경하지. 그러니까 컬럼을 행으로 바꾼다거나 행을 컬럼으로 바꾼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제목을 shape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두 가지 작업,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될 거는요.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와이드가 뭐예요? 옆으로 긴 거란 얘기죠. 옆으로 긴. 그 와이드 모양으로 생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DF라고 쓰는데요.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컬럼들이 많은, 컬럼이 많은 데이터 프레임을 롱, 이거는 행이 많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반대도 가능합니다. 컬럼들에 있는 내용들을 행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행에 있는 내용들을 컬럼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이드한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롱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반대로 롱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와이드한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볼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그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에 따라서 시각화를 하는 게 편리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각화를 하려면 X축으로 사용할 컬럼 이름이 있어야 되고 Y축으로 설정할 컬럼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음. 그게 컬럼에 있으면 X축, Y축에 딱 설정하면 되는데 행에 들어가 있는 값들이라면 X축, Y축으로 설정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로우에 있는 것들을 컬럼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우선 저희가 임포트, 넘파이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하고요. 그 다음에 C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넘파이 배열이나 넘파이 배열 란수 배열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 만든 걸 가지고서 어, 몇 가지 작업들, 모양을 바꾸는,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예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요.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스택이라고 하는 작업과 언스택이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할 겁니다. 메서드 이름이에요. 메서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스택은 어떤 작업이고 언스택은 어떤 작업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생성자 호출하고요. 데이터는 데이터는 간단하게 A range 하나 둘 셋 2, 3, 6 1부터 7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그럼 1, 2, 3, 4, 5, 6이 되겠죠. 1, 2, 3, 4, 5, 6 2차원으로 바꿀게요. 어, 행은 2개, 컬럼 3개. 리쉐입이 메서드니까 괄호 있어야 되죠. 괄호 안에 튜플 넘긴 거예요. 튜플 넘긴 거고 여기가 첫 번째 아니먼트. 여기 컬럼 이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컬럼즈. 컬럼 이름은 컬럼이 우리 여기 보시면 컬럼 3개짜리예요. 컬럼 3개짜리에서 컬럼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A, B, C라고 할 거예요. 행의 인덱스를 줄게요. 인덱스. 어, 인덱스는 지금 행이 몇 개가 있냐면 행이 2개가 있어요. 그죠? 행이 2개가 있어서 인덱스는 뭐 대문자 X, 대문자 Y, 뭐 대소문 이런 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컬럼 이름을 ABC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행 인덱스는 XY라고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스택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스택이라고 하는 메서드만 호출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스택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스택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컬럼의 이름들이 행, 네, 각 행의 그 행의 데이터로 그러니까 셀에 있는 데이터 각 데이터로 설정이 됩니다. 원래 ABC는 컬럼 이름이었잖아요. ABC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잠시만요. 데이터가 아니다. 인덱스입니다. 행 인덱스예요. 행 인덱스로 설정이 됩니다. 이거 시리즈죠. 출력된 모습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거 레벨을 2단계를 갖는 인덱스로 바뀐 거예요. 레벨 2개를 갖는 인덱스로 바뀐 거고, 실제 데이터는 1차원으로 바뀐 겁니다. 인덱스가 레벨이 2단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데이터 프레임, 스택트, 점, 인덱스, 점, n, 레벨, 지. 레벨이 2개죠. 단일 인덱스였던 게 다중 인덱스로 바뀐 거예요, 지금. 컬럼의 이름들이 행 인덱스로 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들어가 있는 값들은 같죠. 이거 x a일 때 1이고 x b일 때 2고 x c일 때 3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y a는 4고 y b는 5고 y c는 6이란 뜻이죠. 그죠? 똑같지 않아요? 1, 2, 3, 4, 5, 6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어, 스택이라고 하는 작업은요. 스택이라고 하는 작업은 로우에 있던 내용들을 어디로 바꿔준다? 행으로 죄송합니다. 컬럼에 있던 내용들을 컬럼에 있던 내용들을 어디로 바꿔준다? 행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와이드한 거를 롱하게 바꿔준다는 뜻이. 이해되셨습니까? 어, 저도 이게 조금씩 메서드 이름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상자들을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 위쪽으로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거를 스택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값들을, 뭔가 값들을 이렇게 쭉 쌓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들을 쭉 쌓아가고 있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행의 개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쵸? 행의 개수가 많아지는 게 이게 쭉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는 일은 컬럼에 있던 내용들을 있던 내용들을 행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이죠.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으로 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렇게 바뀐 거죠. 1, 2, 3이라고 하는 게 1, 2, 3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런 내, 이런 내용이 이렇게 생긴 내용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각 컬럼에 있던 값들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걸 밑에도 있죠. 얘를 이렇게 돌려요. 그거를 밑으로 쌓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계속 쌓아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런 함수가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 어렵지 않으시죠? 뭐 지금은 뭐 간단한 모양이기 때문에 뭐 스택이 이렇게 한 종류밖에 안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로 스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언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언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스택의 반대가 언스택 아닐까요? 자, 스택의 반대가 언스택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은 원래 그대로예요. 그죠? 스택을 하고 나서도 데이터 프레임은 원래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리턴 값을 저장하고 출력을 했던 거예요. 언스택을 하시려면 스택이 되어져 있는 녀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스택이 되어져 있는 녀석이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스택 얘를 사용할 겁니다. 얘를 사용하고요. 얘를 on stack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결과값을 저장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on stack 1번이라고 할까요? on stack 1번. 자, 이거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stack 1번. 원래대로 되돌아갔죠. 원래대로 들어갔어. 그렇죠? 자, 어디에 있던 것들이 자, 이번에는 어떤 작업이 일어난 거냐면 컬럼에 있었던 값들이 이렇게 돌아서 죄송합니다. 각 행에 있던 값들이 그죠? 길게 각
행에 있던 값들이 이렇게 컬럼으로 올라왔죠. 1, 2, 3 컬럼으로 올라왔어요. 맞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각 행에 있었던 값들이 이렇게 빙글 돌아가지고 각각의 컬럼으로 왔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요 인덱스가 뭐가 돼요? 컬럼 이름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언스택이에요. 언스택. 그래서 얘는 뭐냐면 행의 인덱스가 컬럼 이름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름으로 변환이 되고요. 얘는 로우에 있던 내용들이 컬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자, 근데 언스택은 언스택은요. 지금 인덱스가 멀티레벨이에요. 인덱스가 멀티레벨이기 때문에 X하고 Y를 컬럼 이름으로 올라가도록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B, C가 이렇게 해서 컬럼으로 A, B, C가 되도록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X하고 Y가 이렇게 올라가서 컬럼 X, Y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ABC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XA에 해당하는 거는 1이죠. 그 다음에 YA에 해당하는 거는 4죠. XB에 해당하는 건 2죠. YB에 해당하는 거는 5죠. 마찬가지로 XC에 해당하는 거는 3이고 YC에 해당하는 건 6이죠. 요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언스택이에요. 이것도 언스택입니다. 자, 이것도 왜 언스택이냐면, 요 행에 있었던 내용들을, 요렇게, 이 행에 있었던 내용들을, 요렇게 해서 1, 4, 컬럼으로 가져간 거죠, 컬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는 2하고 5라고 하는 거를, 2하고 5라고 하는 거를 두 번째 행에 있었죠? 다섯 번째 행에 있었죠? 그거를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으로 가져간 거죠. 맞아요? 이것도 행에 있었던 내용들을 컬럼으로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하실 때는요. 자, 이번에는 df unstack 2번이라고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스택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unstack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레벨. 레벨은 인덱스의 레벨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인덱스의 레벨을 의미하는 거고 레벨에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건 뭐예요? 가장 마지막 인덱스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컬럼으로 옮기겠다죠. 가장 마지막 인덱스를 컬럼 이름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인덱스를 컬럼 이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0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서 결과를 출력해 보시면 되죠. unstick 2.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죠. 요렇게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스택과 언스택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스택과 언스택의 차이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레벨의 행 인덱스가 뭘로 바뀌어요? 컬럼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에 있던 값들은 각각의 행에 있던 값들은 컬럼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길었던 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건 밑으로 쌓아나가는 거죠. 밑으로 쌓아나가는 거니까 스택, 스택. 반대로 그 반대 작업은 on을 붙이신 거예요. on stack.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컬럼 이름이 멀티 인덱스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스택과 언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